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간 12시 24분입니다. 오로시님께서는 마지막 주 투표 예정을 좀 알려주셨어요. 재외국민, 그 다음에 여론조사, 대의원 온라인, 그 다음에 투표를 못한 마지막 권리당원들까지. 예, 그렇죠. 마지막 투표가 한 번 남았죠. 그래서 지금만 가지고는 아직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죠. 예, 그리고 여론조사도 사실 무시 못합니다. 자, 하여튼 우리가 지켜보도록 하죠. 예. 자, 그러면 오밤중의 뉴스 마지막 세 번째 주제 넘어갑니다. 세 번째 주제는요, 검찰 얘기를 제가 좀 해볼까 합니다. 지금 김건희하고 검찰이 이상한 짓을 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김건희 디올백이나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여기서 흐지부지 끝내겠다라는 식의 태도를 보이고 있죠. 이와 관련해서 코바나 콘텐츠 사건도 지금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코바나 콘텐츠가 윤석열이 서울중앙지검, 그 다음에 대검찰청, 검찰총장으로 있을 시절에 코바나 콘텐츠에 협찬금이 많이 들어갔다고 하죠. 그 코바나 콘텐츠가 받은 협찬금이 혹시 뇌물이 아니겠느냐라는 그런 의혹이 계속 제기가 되어 있었는데, 검찰이 이것을 흐지부지 마무리해 버렸습니다. 무혐의로 결론을 내려버렸어요. 아니, 성남FC가 받은 광부오비까지 제3자 뇌물이라고 기소를 하는 검찰이 윤석열과 경제공동체인 김건희의 코바나 콘텐츠 협찬금은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벌써 잊어버리고 있지만 이것도 실은 특검을 해야 되는 문제이죠. 자, 그런데 이 코바나 콘텐츠 건에 이어서 검찰이 또 김건희한테 면죄부를 주려고 합니다. 바로 도이치모터스 건과 디올백 건, 이 건에 대해서 김건희한테 사실상 불기소 결정을 내려주려고 하고 있죠. 그 불기소 결정을 위해서 지금 착착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러 가지 논란거리를 일부러 만드는 거, 쯔양 사건 지금 계속 물고 늘어지는 거 하며 사실은 김건희 사건을 물타기 하기 위한 공작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검찰이 만약에 김건희를 또다시 불기소할 경우에 이것은 파국으로 가는, 어떻게 보자면 파국으로 가는 고속도로가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지금 분위기상으로 보면 김건희 디올백이나 도이치모터스 건을 불기소한다면 담당 검사들은 줄줄이 탄핵을 될 가능성이 높죠. 자, 바로 이 점 때문에 검찰 내부에서 이상 기류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여전히 김건희를 불기소하겠다라는 일념하에 착착착착 일을 진행하고 있는 중이죠. 이창수는 아마 그 공을 인정받아서 자기가 검찰총장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말입니다, 검찰총장이 되는 것보다 탄핵당하는 것이 더 빠를 것 같네요. 검사들도 이미 그 부분을 눈치채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발이 인다고 하네요. 만약에 김건희를 기소하지 않는다면 우리 검사들, 중앙지검 검사들 전부 탄핵당합니다 라는 얘기들이 나온다 합니다. 그래서 이창수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이 프로젝트, 김건희 불기소 프로젝트가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논란을 사고 있다고 합니다. 이상기류가 감지되고 있는 거죠. 이미 김건희 이 조사 과정에서 황제조사니 특혜조사니라는 얘기가 드러나오고 있고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 불기소 처분까지 내린다면 그 결과는 걷잡을 수 없는 것이 될 것이고, 그것이 검사들 개개인에 대한 불이익으로 전해질 수도 있다는 게 이들의 우려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창수는 몰고 가려고 하지만 담당 검사들 자기 이름을 써넣어야 되는, 불기소 처분장에 자기 이름을 써넣어야 되는 검사들 입장에서는 고심이 되는 순간인 거겠죠. 그래서 이상기류가
포착되는 모양입니다. 자, 아시다시피 지난주에 김건희가 몰래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제3의 장소에서 조사를 받았다고 하는데 알고 봤더니 뭐라고요? 예, 중앙지검 관할내 정부 보안청사에서 받았다고 합니다. 중앙지검 관할내 정부 보안청사? 처음에 이 얘기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의아했습니다. 중앙지검장을 역임한 적이 있는 이성윤 의원 같은 경우에 그런 데가 있나? 라고 갸우뚱했다고 해요. 알고 보니까 중앙지검 관할내 정부보안청사란 바로 서울 종로에 있는 대통령 경호실, 경호처가 보유하고 있는 청사였다라는 거죠. 달리 말하자면 사실상 청와대에서 김건희 조사를 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겁니다. 이 얘기를 듣고 여기저기에서 많은 비판이 일었죠. 김건희가 특혜 조사를 받았다는 등, 황제 조사를 받았다는 등, 측천무가 따로 없다는 등 이런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아니 당연하지. 자, 당시 이 자료를 보면 그래요. 대통령 경호처가 관리하는 서울 종로구의 한 정부청사라고 했는데 여기가 서울 창성동에 있는 경호실 부속 건물이었다는 건 이미 알려진 사실이죠. 바로 이 이야기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비난을 한 겁니다. 청와대에서 조사를 받았다. 더군다나 검사들은 핸드폰까지 다 뺏기고 심지어 뭐 폭탄 테러범 취급을 받아가면서 조사를 했다. 이런 얘기들이 퍼지니까 여기저기에서 반발이 많이 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검찰은 특히 중앙지검은 이런 반발에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김건희도 전혀 신경을 쓰는 분위기는 아니에요. 그러면서 자기는 내가 갈 길만 쭉쭉쭉쭉 가겠다 뭐 이런 태도입니다. 그래서 검사들 앞에서 어쩌고저쩌고 한 얘기 대국민 사과를 했다라는 기사가 지금 나오죠. 사실 이게 대국민 사과도 아닙니다. 변호사가 대신해서 사과했다라고 전해주는 거죠. 성명서를 발표한 것도 아니고 직접 나와서 밝힌 것도 아닙니다. 그냥 사과했어 라고 변호사가 대신 전해준 겁니다. 이를 두고도 또 논란거리가 일고 있죠. 하지만 김건희는 전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김건희는요, 지금 나는 사과했어, 조사도 받았어 라는 식의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김건희가 조사를 받았다는 그 자체를 어이구 놀랍다라고 하시는 분도 계세요. 이유가 있죠. 사실 지난주에 법사위 탄핵 청문회가 있지 않았습니까? 이 법사위 탄핵 청문회에서 김건희가 증인으로 채택돼서 출석을 했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에서 출석하라고 출석 통지서를 대통령실에 제출하기도 했었죠. 자, 이렇게 법사위에 청문회가 열리게 되고 법사위에 소환당할 것 같으니까 출석을 하지 않기 위한 불출석 명분을 쌓기 위해서 김건희는 검찰을 불러서 조사를 받는 신용을 한 거죠. 그러니까 원래로 아마 김건희는 검찰 수사 조사를 받을 생각조차도 안 했던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법사위에서 탄핵 청문회를 한다 그러니까 자칫 잘못했다가는 탄핵 청문회에 불려갈 수도 있을 것 같으니 애시당초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게 하려면 아이고 그냥 조사는 받자. 그리고 그냥 보여주자. 뭐 이런 식으로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걸로 대충 이번 사건을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 것이고, 나 사과도 했고 검찰 조사도 받았어. 그러니까 이제 이 사건을 털자. 뭐 이 단계로 가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처벌 조항이 없지 않느냐 이런 개소리를 하고 있어요. 지금 분위기로는 그렇습니다. 아마 다음 주부터 검찰은요
김건희 무혐의, 그래서 김건희에 대한 불기소 처분을 내리기 위한 절차를 시작할 겁니다. 김건희를 봐주기 위한 본격적인 조사, 법적 절차는 다음 주부터 진행을 할 거예요. 경우에 따라서는 다다음 주쯤에 발표를 할런지도 모릅니다. 아무튼 현재 진행되는 거는 여론이야 어찌됐든 간에 검찰이 무혐의를 내려주기 위한 사전 정지 작업이 착착 진행 중이다 라고 봐도 과언은 아닙니다. 김건희도 그렇고 검찰도 그렇고 명분은 딱 하나예요. 김영란법상에 배우자를 처벌하는 조항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은 애시당초 기소는커녕 고소 고발 자체가 안 되는 사건이다 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처벌 조항이 없다 라는 얘기를 계속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처벌 조항이 없으니까 불기소 처분한다,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되는 겁니다. 시간의 문제라고 보고요. 저는 이게 사실 다음 주쯤이면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건 거짓말이에요. 원래는요, 고위공직자의 부인이, 고위공직자의 부인이 무슨 이렇게 금품을 받는 경우, 대부분 경우에는 알선수재죄가 성립이 됩니다. 지금까지 김건희 빼고, 김건희 외에 고위공직자 부인으로서 거액을 받았던 사람들은 대부분 보면은 부인들이 다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가 됐습니다. 알선수재라는 혐의는 그거예요. 공무원의 직무를 알선해주는, 공무원의 임무가, 공무원의 이게. 자, 알선수재죄라는 것은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된 일을 알선해준 대가로 돈이나 금품을 받는 행위를 알선수재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 거죠. 알선, 내가 저 공무원 잘 알아. 내가 가가지고 내가 부탁 대신해 줄게. 또는 니하고 저 공무원하고 연결시켜 줄게. 그래서 이렇게 해주는 대가로 돈을 받는 것, 이걸 보고 알선수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김건희가 명품 빼기를 받았다, 뭐 도이치모터 주가 조작을 했다, 요 얘기는 뭐다? 알선수재죄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디올백 받은 게 김영란법에는 적용 대상이 없다고 하더라도 지금까지 검찰은 고위공직자 부인이 금품, 거액의 금품을 받았을 때 알선수재죄로 항상 기소를 해왔고 처벌을 해왔습니다. 실제로 처벌 판례도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검찰은 처벌 조항이 없다, 이런 개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경우에 따라서는 변호사법 위반이 적용되기도 합니다. 변호사법 위반이라는 것은 변호사가 아닌 자가 법률 사무를 대행해 주는 경우, 이런 경우를 변호사법 위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청탁이 들어왔을 때 공무원도 아닌 자, 변호사도 아닌 자가 그 일은 내가 맡아서 처리해 줄게. 내가 아는 공무원들이 많아서 내가 그 사람들한테 청탁하면 다 돼. 이렇게 해서 돈을 받는 경우에 변호사법 위반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건희 같은 경우에 디올백을 받고 뭐 김창준 의원의 국립묘지 안장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민주평통위원회에 대한 임명이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청탁을 한 거라면 변호사법에 해당이 될 수도 있고 알선수재에 해당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당연히 처벌 대상이 되는 거죠. 그리고요, 100번 천보 양보해서 김영란법으로 김건희를 처벌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김건희는 처벌할 수 없어도 누구는 처벌할 수 있다? 윤석열은 처벌을 할 수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공무원의 경우라면 부인이나 가족이 어떤 민원인들로부터 금품을 받았다, 이 사실을 확인하게 되면 곧바로 자신의 소속 기관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윤석열도 김건희가 디올백 받았다는 소식을 듣는 순간 곧바로 신고를 했었어야 되는 거야.
근데 지금까지 윤석열이 신고했다는 얘기가 없죠. 예.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도 이거는 다 처벌 대상이 되는 겁니다. 김건희가 처벌을 피한다고 하더라도 윤석열은 처벌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윤석열이고 김건희고 처벌 조항이 있네 없네, 실물을 확인을 했네 안 했네, 요딴 소리를 하면서 어떻게든 간에 이번에 빠져나가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빠져나가게 되는 경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경우는 검사들한테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립니다만 고위공직자의 부인이 민원인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경우에는 알선수재죄나 변호사법 위반 혐의가 적용이 됩니다. 역대 그렇게 해왔어요. 그런데 김건희만 유독 적용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김건희한테 특혜를 주는 거죠. 검사가 자신의 직무를 다하지 않은 겁니다. 직무유기에 해당이 되는 거죠. 만약에 검찰총장이든 또는 검사장이든 누군가가 담당 검사한테 이렇게 처리하라라고 지시를 했을 경우에는 직권남용이 성립할 수도 있는 겁니다. 윤석열이 말 맞다나 도저히 불법적인 명령이라서 따를 수가 없었다라는 상황이 되는 거죠. 자, 불법적인 명령을 따라서 그래서 김건희한테 불기소 처분을 내린다. 그러면 담당 검사도 직무유기에 대한 책임을 지는 거죠. 직무유기가 아니라 하더라도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한 거라든지 공무원으로서의 성실 의무를 위반한 거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즉 검사가 직무상 불법행위를 저지른 거죠. 검사가 법무상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것은 바로 탄핵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달리 말하자면 김건희한테 불기소 처분을 내리는 순간 담당 검사를 비롯한 그 지휘 라인은 전체가 탄핵 대상에 오르게 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민주당에서는 그 점을 염두에 두고 지금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검사들이 탄핵 소추가 된다면 그 탄핵 소추 사건의 담당은 국회 법사위가 되겠죠. 국회 법사위에 있는 박균택 의원이라든지 박은정 의원이라든지 이성현 의원 등이 아마 그 사건을 담당하는 소추위원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말 그대로 검사가 검사를 기소하는 상황이 되는 거죠. 헌법재판소도 이 사건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울 겁니다. 이 사건을 문제가 안 된다라고 판단하는 그 순간에 헌법재판소가 두들겨 맞아야 되는 상황을 맞이할 겁니다. 국힘당, 특히 한동훈은 또 이거 가지고 시비를 걸 거예요. 제가 볼 때는 한동훈과 국힘당의 입은 한동훈 특검법으로 또 막아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김건희 문제를 두고 다시 한번 탄핵과 특검 바람이 불 수밖에 없는 거죠. 김건희 특검을 하는 건 당연한 거고요. 김건희 특검을 하는 건 하는 거고 이 사건 담당 검사들은 쭈루룩 다 탄핵 소추를 당해야 되는 겁니다. 아마 그렇게 되면은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제일 안타까울 거예요. 자기는 검찰총장 되려고 지금 이러고 있는데 검찰총장은커녕 탄핵을 당하게 되면은 이도 저도 못하는 상황이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아마도 윤석열 정권은 붕괴되는 사태를 맞이하게 될 것 같아요. 검찰총장이 혹은 검찰총장 후보자가 혹은 서울중앙지검장이 탄핵을 당하는 그 상황이 된다면 검사들 내부에서도 균열이 안 생길 수가 없을 거예요. 설령 탄핵이 기각된다고 하더라도 검사들한테는 트라우마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자신이
권력자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권력자한테 유리한 기소를 불기소라든지 기소라든지 이런 것을 했을 때, 부당한 직무집행을 했을 때 탄핵이라는 결과가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이들이 과연 앞으로 윤석열 말을 잘 듣겠습니까? 듣는다고 하더라도 주저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더 주저하지 말고 이 문제를 거세게 몰고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당연히 이런 분위기를 느끼니까 중앙지검 내에서 이상기류가 포착이 되는 겁니다. 실제로 지금 제가 들은 바로는 그래요. 담당 주임검사급들, 그러니까 부부장급 이하 검사들이 이 사건을 안 맡으려고 한답니다. 만약에 이 사건에서 불기소 처분을 내리면 자기는 탄핵을 당할 수도 있다는 거지. 탄핵을 피한다고 하더라도 두고 자신의 꼬리표로 따라다닐 것이고, 결과적으로 정권이 바뀌면 언제든 그만두고 나가야 되는, 출세는커녕 영원히 독재 정권에 부역한 검사라는 꼬리표를 달고 살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자, 어느 검사가 이 상황을 흔쾌히 받아들이려 하겠습니까? 아니야. 그런 검사일수록 빨리 도망가고 싶어 할 거예요. 여담입니다만 이번에 왜 김건희 담당했던 검사 하나가 사표를 냈다고 하죠. 표면상으로는 이원석 검찰총장의 감찰 지시에 불만을 표출하면서 사표를 냈다고 합니다만, 내부적으로 도는 얘기를 종합해 보면은 그거는 핑계고, 빨리 도망치려고, 이 김건희 불기소 처분 잘못했다, 자기가 두고 완창이 뒤집었을 것 같으니까 그거 안 뒤집었으려고 핑계 김에 좋은 그럴싸한 핑계 대고 도망친 거다라는 얘기가 더 많다고 하네요. 이게 결국 뭐겠습니까? 예, 중앙지검 내에 떠들고 있는 희한한 분위기, 이상기류가 감지된다는 얘기가 바로 여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제가 볼 때도 이게 정상이에요. 아무리 권력층이 무서워도 자신의 미래와 바꾸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근데 자칫 자신의 미래를 망칠 수도 있는 상황인데 누가 이 김건희 사건을 덥석 맡겠어요? 윤석열과 함께 자신도 무덤에 가야 되는데. 그죠? 자,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김진현님, 송경호도 탄핵해야 된다.